공돈은 노력의 대가로 생긴 것이 아니라 거저 얻거나 생긴 돈으로 은행이자, 주식 배당금,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환급액,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금, 상여금 등 고정 수입 외 소득이다. 푼돈은 은행 수수료, 담배값, 커피값 등 본인 의지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소비 항목이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돈에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마트에서 1만 원을 내고 선물용 주스 세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돈이 월급 통장에서 나온 돈이면 1만 원으로 쳐주고 책갈피에서 찾은 공돈이라면 5천 원의 값어치만 인정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의 출처에 따라 돈에 갖가지 이름을 붙이고는 마치 서로 다른 돈인 양차별해서 쓰는 습관이 있다. 특히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 그 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하게 되고 결국 돈을 쉽게 써버리고 만다. 다음에 전설 같은 이야기는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돈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또 얼마나 쉽게 써버리게 되는지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한 신혼부부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로 하고 1,000달러를 들고 호텔 카지노에 들어갔다. 몇 시간 즐기다 보니 1,000달러를 모두 잃고 말았다. 신혼부부는 게임을 더 하고 싶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물론 자신들의 절제력에 뿌듯해하면서 말이다. 신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신랑은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5달러짜리 카지노 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 기념품으로 하나 남겨뒀던 칩이었다. 그런데 그 칩 위에 17이라는 숫자가 마치 홀로그램처럼 비치는 것이 아닌가? 신랑은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신부 몰래 다시 카지노로 향했다. 5달러를 눌레 게임의 숫자 17에다 모두 걸었다. 놀랍게도 공은 17에 들어갔고 신랑은 35배 배당을 받아 한 번에 175달러를 챙겼다. 신랑은 또다시 17에 걸었고 이번에는 6,125달러를 땄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 마침내 75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따게 되었다. 신랑은 다시 한 번 더 모든 돈을 17에다 걸었다. 그때 카지노 매니저가 다가와 현재 현금이 부족하니 여기서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것이었다. 신랑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순간 신랑은 행운의 여신이 자기 편인지 시험을 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더 큰 카지노로 향했다. 거기서 다시 17에 모든 돈을 걸었다. 놀랍게도 룰렛공은 다시 17을 향했고 신랑은 2억 6,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시도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볼은 18에 떨어졌고 그는 지금껏 땄던 천문학적인 돈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다. 한꺼번에 2억 6,200만 달러를 잃고 호텔로 돌아온 신랑에게 신부는 어딜 다녀왔는지 물었고 신랑은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을 했노라고 했다. 결과를 묻는 신부의 질문에 신랑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괜찮았어. 겨우 5달러밖에 잃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신랑은 처음 가지고 있었던 5달러 외의 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게 번 월급이었으면 결코 도전하지 않았을 무리한 베팅을 했고 결국 2억 6,2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다 잃고도 겨우 5달러밖에 잃지 않았다고 허세를 부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신랑은 분명 2억 6,200달러를 잃은 것이지 자신의 말처럼 5달러만 잃은 것이 결코 아니다. 오래전에 빌려주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돌려받은 돈, 옷장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돈, 휴면 계좌에서 발견한 돈, 주운 돈, 보너스,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은 돈 등등. 이런 돈들은 횡재라도 한듯 짜릿함을 안겨주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 이들에게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의 출발은 돈에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나 공돈이라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미 공돈이라는 이름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심리학자의 조언대로 해보라. 공돈을 은행에다 2주간만 저축을 해놓아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 그 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돈이라는 이름에서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 돈 세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공돈 못지않게 지혜롭지 않은 이름이 바로 푼돈이다. 액수가 적은 돈에는 습관적으로 푼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 돈은 쉽게 소비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커피 한 잔 난 사드시면 이 좋은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커피 한 잔 값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고 만다. 1년에 36,000원이라고 하는 것과 한 달에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이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다. 그 이유는 프레임을 바꿔주기 때문이다. 한 달 구독료로 프레임하게 되면 그 돈을 소소한 돈, 즉 푼돈으로 바라보게 한다.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에겐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만 지하철 타면 되지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 결국 1년 구독료의 총합은 동일하지만 이를 월 단위로 나눠 리프레임함으로써 그 지출을 습관적인 소소한 지출과 비교하게 하여 푼돈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구독료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건당 구독료로 제시하는 것이 잡지 구독료를 10에서 40%까지 올려준다는 보고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 건강보험 광고를 보면 하루 몇몇 번 지나면 걱정 끝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1년 건강보험료 총액부터 접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워지지만 가격을 하루 단위로 리프레임해서 제시하면 푼돈, 즉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존 구어빌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보면 이러한 푼돈 프레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에게 회사에서 한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원들에게 1년간 기부할 의사를 물었다고 가정하게 했다. 한 조건에서는 30만 원의 연간 기부액을 제시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하루 850원의 일일 기부액을 제시했다. 과연 어느 조건에서 기부 참여자가 더 많았을까? 분석 결과 연간 총액 프레임 조건에서는 30%만이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일일 기부액 프레임 조건에서는 52%가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일일 기부액 조건의 사람들이 연간 총액 조건의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었을까? 그건 아니다. 이들에게는 푼돈 프레임이 제시되어 선한 일을 더 쉽게 하도록 유도된 것뿐이다. 선행은 선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푼돈 프레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소비로 이끌 수도 있다. 어떤 잡지사에서 새 주간지를 창간하면서 당신에게 구독을 권해왔다고 하자. 그러면서 출간 기념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가격의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의를 해왔다면 이때 당신에게 한 부당 구독료가 얼마면 구독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왔다고 해보자. 얼마를 적어내겠는가? 만일 이 질문 대신에 연간 구독료가 얼마면 구독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왔다고도 해보자. 얼마를 적어내겠는가? 만일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1년 적정 구독료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프레임으로 묻건 동일한 총액을 적어낼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건당 1,000원이면 좋겠다고 적어냈다면 두 번째 질문에는 연간 52,000원이라고 적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구독료를 물어본 조건에서보다 건당 구독료를 물어온 조건에서 연간 총액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다시 말해 적정 연간 구독료를 적게 한 조건에서 52,000원을 적었다면 적정 건당 구독료를 적게 한 조건에서는 무려 2,000원을 적어낸 것이다. 건당 프레임 조건에서는 일주일에 2,000원 정도면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푼돈 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적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상술이 좋은 판매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에게 푼돈 프레임을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신용카드의 할부 판매도 같은 원리다. 이에 맞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푼돈 프레임을 총액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담배 한 갑에 4,5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년간 지출할 담배값이 모두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매주 서너 장씩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푼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년간 지출하게 될 혹은 향후 5년간 지출하게 될 로또 비용 총액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